전혀 고민하지 마시라는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충청북도 청주 출신이에요. 대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서울에 왔어요. 서울이란 곳을 거의 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처음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원서를 내려오는데 지하철 갈아타는 법을 몰라서 그 을지로 3가에서 내려서 다시 표를 사서 2호선을 타고 이렇게 온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서울이라는 곳이 저한테는 낯설고 힘든 땅이었어요.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뭐 하나 제 눈에 익숙한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저는 외톨이였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지방에서 유학 온 사람들은. 근데 다들 잘 살잖아요. 저는 잘 적응 못하는 타입이었어요. 여러분의 대학교 1학년 때 막 응원 같은 거 연습하고 선배들이랑 몰려서 술 마시러 다닐 때 이렇게 한 발짝 옆에 한 발짝 뒤에서 약간 고개 이렇게 숙이고 어두운 아우라를 되게 뿜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 중에서도 있죠? 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확하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 응원 같은 거 율동 연습할 때 그게 너무 창피해서 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친구가 쳐다보면 그제서야 뭐 이렇게 하는 척하고 그렇게 살고 학교 생활에도 적응 못하고 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내 자신을 잃어버리겠다. 그래도 대학교까지 들어왔는데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들어간 데가 연극반이에요. 저 대학교 때 연극반 생활을 했거든요. 거기서 공부는 별로 잘 못했지만 그래도 그 생활에 익숙해지고 그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컨텐츠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를 PD라는 직업으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PD가 됐어요. 숫기 없고 지방에서 올라온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가 어느 날 PD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PD가 되었다고 이 사람의 성격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아요. PD가 되었어요.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이 직업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숫기도 없고 어디 가서 잘 얘기도 못하고 리더십이 뛰어나거나 이 친구의 질문처럼 재밌는 사람도 아니에요. PD라는 존재는 TV라는 브라운관과 연예인이라는 컨텐츠를 중간에서 잘 매개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리더십도 있고 더 좋은 건 카리스마도 있고 뭐 어떤 그런 성격인 사람이 좋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척점에 서 있는 성격이었어요. 어디 가서 유머 감각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근데 그게 과연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필요는 없어요. 큰 필요는 없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일하다 보면 진정성은 누구에는 느껴져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또는 일을 하면서 나는 유머 감각이라도 있어야 되는 건 아닐까, 친근함의 표시라도 잘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보다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나 다 옆에서 다 도와주고 또 메꿔줘요. 저의 단점을. 여러분 혼자가 내가 부족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열정만 있으면 여러분 옆에서 도와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분의 단점을 커버해줘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날카로운 관찰력과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포용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열정만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능국에 와보시면 예능국에 수많은 PD들이 있거든요. 재밌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네. 그냥 보통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다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저요. 예. 그러면요, 혹시 원래부터 예능국을 지향하셔서 그렇게 가신 건지랑요, 대체적으로 언제부터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운 좋게 예능국을 지망했고 또 운 좋게 예능국에 대해서 예능국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버라이티 프로를 만들면서 그거에 대한 재미를 느껴서 그걸 많이 만들고 있는데 걱정하실 수 있죠. 과연 내가 방송국 PD가 된다면 이런 분야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어쩌지?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KBS는요 입사하셔서요 어떤 방식으로든 들어오기만 하세요. 요즘은 전형도 되게 많죠. 경영직도 뽑고요, 공채도 뽑고요, 또 지역 할당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단 발만 들여놓으세요. 그리고 끝없이 욕망하시면 글로 다 보내줘요.
파란 옷, 예. PD님도 혹시 실패하신 경험이 있으신지, 실패하셨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실패한 경험은 많습니다. 많고요. 그 여러분 1박 2일은 엄청난 히트를 했죠. 1박 2일 직전의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거봐요. 아무도 모르시죠? 실패한 프로그램이죠. 준비됐어요란 프로그램을 원래 했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실패를 했을 때는 실패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강호동 씨가 처음 KBS에 오시고 저희가 강호동 씨와 또 여러 연예인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기획을 할 때 글쎄요, 한자 맞추는 프로그램을 기획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때는 일요일 저녁 시간에 가능하면 교육적인 부분과 공용적인 부분도 결합해서 재미를 같이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시장에서는 철저하게 외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트렌드를 잘못 읽었던 거죠. 이 한자라는 컨텐츠는 뭐 그다지 그 당시에도 대중적이지 않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그런 매력 있는 컨텐츠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저희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컨텐츠를 만들었던 거예요. 가능하면 실패를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런 상황에서 긴장감을 낮추시고 가능하면 나의 판단력이 옳은 것인지 주변 사람한테 늘 물어보고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준비됐어요 한자 버전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1박 2일에 나오기까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공들여서 준비를 해서 1박 2일을 런칭해서 운 좋게 성공을 했어요. 만약에 실패 경험이 있으시다면 두 가지예요. 왜 실패를 했는가는 반드시 자기 본인에게 물어보시고 그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은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실패에 얽매여서 거기에 붙잡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1박 2일에서 멤버들이 이렇게 중도에 하차할 때 시청자분들이 뭐 이분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와는 다르게 다른 분이 다시 들어오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은 PD의 선호에 의해서만 섭외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슬슬 정리하려고 하는데 난감한 질문이. 뭐 저 친구의 질문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왜 김종민은 다시 1박 2일에 나타났는가? 그리고 엄태웅은 어쩌다가 1박 2일에 들어왔는가? 네, 이런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 섭외하지 말려고 댓글을 많이 썼는데 왜 넌 읽어보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돼요. 읽어봅니다. 제작진들은 결국 시청자와 호흡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읽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김종민 씨가 다시 KBS에 들어올 때 1박 2일에 합류할 때 그때 6명의 팀워크가 최고일 때예요. 1박 2일 이 기존 멤버 6명의 팀워크가 최고일 때 김종민 씨가 들어왔어요. 그때 인터넷 댓글에 반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분위기 좋은데 왜 종민이를 왜 넣니?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첫째로 김종민 씨는 군대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생각은 굉장히 많이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 내가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연예인은 다 비정규직이에요. 그냥 돈 많고 화려한 직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병역의 의무를 마치러 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 좋으니까 우리 회사 잘 되니까 너는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나 김종민 씨에게 하는 말이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김종민 씨가 들어와서 잘할지 못할지 저도 모르죠. 네. 그리고 아마도 2년 동안 방송을 못했기 때문에 못할 거예요. 당연합니다. 근데 1박 2일이라는 컨텐츠는 최고의 사람들이 와서 만든 프로가 아니에요. 네. 최고의 사람들이 와서 만든 프로가 아닙니다. 김 씨도 이승기 씨도 또 우리 몽이도 또 다른 모든 친구들도 최고의 상태는 아니었어요. 들어와서 1박 2일과 함께 부딪히면서 같이 성장해 나갔고 또 그것이 프로그램을 좋게 만들었어요. 저는 김종민 씨가 만약에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김종민 씨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성장하면서 옆에 이미 먼저 성장해 있던 승기나 몽이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이 종민이를 끌어주면서 또 그 안에서 좋은 스토리를 사회는 또 세상은 또 삶이라는 건 저렇게 서로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서로 손을 잡아주고 끌어주면서 만들어지는구나라는 스토리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좋은 콘텐츠로 시청자들에게 우리가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정민 씨가 들어왔어요. 댓글은 안 보세요? 왜 시청자들의 말은 듣지 않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듣습니다. 보고 열심히 참고하고 열심히 고민해요. 하지만 우리의 판단 기준은 늘 미래의 콘텐츠가 시청자들에게 공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가 저희들의 늘 판단 기준이에요. 초등학교 동창이 있는데요. 그 피디님이 롤모델이래요. 그래서 부담스럽네요. 네, 근데요, 걔가요, 초등학교부터 그 영화를 찍는 걸 되게 관심이 있어요. 그 뭐 예능 같은 것도 그 코미디 영화 같은 거를 막 찍어서 영상으로 막 반 애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애가 중학교가 들어가서 그 영화 제작부를 만들었어요. 네, 그게 그 상영이 돼서 예상까지 땄는데 그게 이렇게 스펙에 도움이 될까? 스펙이네요. 결론은 스펙이네요. 이건 저의 사견입니다.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자, 언론사에 입사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여기도 많이 계시고 또 PD가 장래희망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언론사라는 건 들어가면 제로 세팅에서 다시 일을 배워요. 저도 다 선배님들의 어깨 너머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배워서 1년 1년 지나면서 스킬이 쌓였고요. 방송사에 들어가실 때 스펙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평점이 2.5였어요. 대학교 평점이. 감사하게도 KBS는 그닥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스펙이 있는 사람, 또 이런 재능이 있는 사람 역시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방송을 만드는 재능이란 건 들어올 때까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수많은 면접 과정과 또 시험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지, 그 사람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펙이나 점수나 이런 것들을 아주 크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언론사나 뭐 어떤 PD 또 방송국 입사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받아들이고 대학교 다닐 때 리포트 쓰는 것이나 시험 보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실패할 확률이 커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PD와 기자가 예비 PD와 예비 기자를 평가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굉장히 실무적이고 실질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글을 쓰실 때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알맹이 없는 글을 쓰기보다는 한 3줄 써도 얘는 맞는 얘기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더 눈이 가요. 여러분은 굉장히 실무적이고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사자성어 외우고 이런 거보다는 가능하면 프로그램 많이 보시고 또 올바른 눈으로 나만의 프로그램을 보는 기준을 확립하시고, 그 다음에 나라면 어떻게 하겠다, 나라면 이렇게 만들 텐데 라는 기준을 갖고 계시면,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 도전하세요. KBS의 문은 열려있고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콘텐츠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말이 길어지니까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앞으로 또 강의가 또 계속 돼 있으니까,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즐겁게 강의 들으시고 즐겁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